감사합니다. 야오미 약사님 강의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면서 백정아 약사님을 모시고 탔더니 뒤에 다리가 굉장히 후들후들거립니다. 지금. 저는 아시겠지만 댄스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시죠? 한 번 오시면 막 10매까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재구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유로 AP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많이 나가 떨어진 다음에 너무 외로우면서 아 약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 스타일로 백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백투더 퓨처가 아니고 백투더 과거로 하자 그래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렇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유로 AP를 한 2달 정도 했는데 재구매가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가격대가 있거든. 이게 한 통만 해도 32만 원이잖아요. 가격대가 조금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약사가 워낙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약 사러 오시면서 그러더라고. 지금은 조금 힘든데 내가 약을 아껴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두 알 복용해라 그랬는데 2알도 먹기도 하고 3알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아껴서 먹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알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약국은 동네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엄청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약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아껴 먹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긴 한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제가 6, 7년 전에 상장감막 동맥 혈전증이라고 하는 희한한 것을 제가 고쳐드렸어요. 그 뒤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해가지고 그 병명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분한테 8월 10일 날 약을 받자마자 드린 케이스인데 이분이 한 3개월, 그러니까 겨울에 작년 겨울에 3개월 정도 뭐냐면 케이크를 엄청 잡섰어요. 직업상 선물을 많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기름진 걸 많이 잡섰어.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왜냐하면 자기 몸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장육부를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 나는 이제는 좀 해방됐으니까 먹고 살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너무 처참한 결과가 왔어요. 이거예요. 가슴에 통증이 있고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고 일단 체한 거죠. 체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저희 약국에 계속 왔었는데 내가 체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과식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조심은 했는데 이분이 뭘 좋아하냐면 비타500을 좋아해요. 비타500을 많이 먹어요. 선물을 계속 갖다 주니까.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동네 병원에서 너무 처참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간상동맥 중에서 왼쪽 혈관이 거의 막혀서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무멀랭이가 된 거예요. 지체 없이 종합병원 수준의 응급실에 가서 당장 카테터를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상장감막동맥 혈전증 걸렸을 때 뭐를 먹었냐면 혈전제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장이 다 타버린 사람이에요. 장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거 수술을 하면 내가 뭐를 먹냐 그러더라고. 약을 당연히 혈전제잖아요. 당신 혈전제를 먹을 거다. 그런데 안 되니 얼른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날 이분이 제가 너무 생생한 게 이날이 이 사람과의 마지막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저희 약국에 와서 바다사심탕을 많이 사갔던 사람이거든. 한 번씩 오면 그랬는데 아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CIF 2포에다가 유파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렸는데 한 10가지 가까운 것을 다른 캡슐 2가지 하고 드렸어요. 드리고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빨리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 시간이 거의 저녁 때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제가 어쩌면 제가 그런 경우로 저희가 요양병원 밑에 있다 보니까 간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몇 분이 가셨어요.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약사님 저 가서 심장 이렇게 살짝만 건들고 오면 된다 하니까 하고 올게요 하고 보따리 싸고 갔는데 연락이 없어. 나중에 보면 그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막 36살 막 너무 말짱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너무 나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밥이라도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한 숟갈 뜨고 그 전에 내 거 약을 먹고 쉬었다 가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통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요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밥을 따뜻하게 반드시 먹고 가라고 제가 마지막 밥일 수 있다. 이분이 달칵 겁을 먹은 거야. 아, 내가 진짜 격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지금 니트로글리세린 요거 앞에 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넣고 2번 넣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빼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신은 안 막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고 펄쩍 뛰어리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그 준종합병원에서는 죽는다고 그랬잖아. 아 이거 나한테는 허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결과지를 보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 여기 박영빈 약사님 생명의 은인이야 나한테 옛날에 중강의 중에 MCV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빈혈 중에 MCV 확장으로 인한 빈혈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비타민 B12가 당신은 부족하니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6월 28일이었어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약이 들어갔어. 이제 영양요법이 좀 들어갔어요. 꽤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왼쪽 저림, 심장이잖아요. 기분 나쁜 불편감 지속된다. 그리고 일단은 심장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이 집안이 심장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갑자기 안쪽 검지 중지가 이 검지하고 중지가 왼쪽에 있는 것이 한번 굽혀지면 잘 안 풀려.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왼쪽 가슴부터 등도 찌릿찌릿한데 기분이 더럽대요. 식사 후 가슴 중앙도 불편하고 왼발도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현기증과 어지럼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 에노에다가 몇 가지 혈압 조절해주는 약을 줬기 때문에 혈압은 너무 잘 나와. 이거 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앞으로. 가운데 버튼이요. 가운데. 근데 혈압은 감사하게도 혈압은 감사하게도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니까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에노가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영양요법을 6월 28일부터 이렇게 하고 그 전에도 조금 쭉 해왔던 분인데 영양요법을 하면서 무슨 증상이 생겼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원래 이 새끼 발톱이 전혀 없었던 분이래요. 근데 발톱이 생겼는데 너무 심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대끼니까 껍질이 날아간 거야. 그리고 좀 발톱이 좀 이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어쨌든 조합을 해서 약을 줬더라도 자기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계속 불타오른대. 그러니까 불타오른다는 건 뭐냐면 피가 그쪽으로 못 가니까 뜨거운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나 똑같은 느낌인 거야. 내가 이거 당신 지금 심장에 화상을 입어서 피가 그쪽으로 못 나가서 뜨거운 거니까 거기에 있는 혈전을 녹여서 뚫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몸이 쇠처럼 차갑다. 심장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 양도 적으니까 내 보내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차갑다. 식은땀과 함께 왼팔 저림 증상, 뒤꿈치까지 피가 못 갔겠죠.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기분 나쁘게 뭔가가 내려가. 이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때 설사를 했어. 이분이 계속. 그리고 왼쪽 눈이 어젯밤부터 안 좋더니 충혈 그리고 실핏줄이 약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AS 해줬고 그리고 쉽게 방전된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바닥부터 어쨌든 영양요법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불안하죠. 언제든 죽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품을 받자마자 아침, 점심, 오후 4시 취침전을 용감하게, 제가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사사사사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근데 이때는 이게 먹혔어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먹자마자 이분이 갖고 갔는데 12시 49분에 이분이 제가 약을 받자마자 줬거든요. 보세요. 8월 10일 날 12시 49분 앞쪽이 약간 환하다. 뒤편이 시원해진다. 게임 끝난 거죠. 자신감이 제가 그냥 안 그래도 춘천인데 하늘 꼭지 찔러버리더라고. 은은한 시원하게 은은하게 시원한 느낌은 2시간째 간다.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됐어요. 오늘 오후에는 심장 쪽 부분이 뻑뻑하다가 지금은 통 안에서 작은 돌이 굴러가는 것 같다. 녹고 있죠. 혈전이 녹고 있는 거야. 통 안에서 작은 돌이 굴러간다. 통증만을 얘기하자면 오늘 제일 민감하다. 박수치고 난리 생 브루스를 쳤어요. 약국에서 둘이. 그다음에 이제 12일 날이 됐어요. 12일 날. 촌스럽게 관리를 못하네. 네, 보세요. 심장 쪽에 비계가 느껴진대. 뭐예요? 기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녹아져 나가.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케이크를 너무 많이 쳐드셔가지고 케이크 쌓이다 못해 심장까지 쌓인 것 같다. 근데 맞는 것 같죠? 본인이 심장 쪽에 비계가 느껴진다. 그리고 좁쌀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혈전이 녹아서 떨어지는 것 같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증상이 생기면서 그 공황이었고 죽음이 내가 바로 코앞이고 언제 갈 수도 있구나. 정리도 못 해놨는데 하나도. 근데 그게 살짝 돌아온 거야. 그리고 눈동자가 또렷해졌어요. 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돌더라고. 제가 돌아가지고 좀 팔았잖아요. 카톡에 보시면. 그리고 두통이 저도 딱 하루 있었거든요. 이분도 하루 딱 있다가 정수리를 만지면 아팠는데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둘이 난리가 난 거야. 저도 그랬어요. 막 이래가면서 난리가 난 거야. 둘이. 그리고 다리가 살짝 틀어졌는데 피가 못 갔으니까 이제는 몸 전체가 틀어진 것 같대. 피가 아래쪽으로 가려고 무말랭이가 됐던 다리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생쇼를 하는 거다.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분이 못 참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았어. 보세요. 링겔이 물이죠. 물인데 그게 수용성이 아닐 것 같아. 에? 기름일 거 아니에요. 그게 맹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흡수가 안 된 거예요.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무말랭이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12일밖에 안 되지. 약 이틀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조금 살 것 같으니까 더 박차를 가한다고 링겔을 맞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소변을 너무 보는 거예요. 약사님 나 오줌 싸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먹는 것도 없는데 먹는 것에 몇 배를 오줌을 싸니까 죽음의 공포를 또 느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뭘 했냐? 뉴로 AP 자체가 피를 만들어주는 음인데 플러스 수분이 부닥쳐가지고 흡수도 안 되고 그 250ml보다 더한 것을 요 상태에서 링겔이 독이 된 거다 당신한테. 그를 뱉어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난 거니까 앞으로는 링겔도 내 허락을 받고 맞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오줌을 쌌는데 어떤 증상이 됐냐면 이분이 물을 잘 안 잡수는 분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잠을 좀 잔 거야. 이분이 잠을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잠을
좀 잤어. 잠을 좀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손가락이 좀 유연해졌대. 그죠? 그러면서 조금 압력이 빠졌대. 우리가 보통 때 귀에서 삐 소리 나면은 이명이라고 막 고쳐달라고 하잖아. 이 사람은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두통도 없어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소변이 많이 나와. 그런데 막 쇠 느낌도 나고 두통도 조금 있고 좀 이런데 왼쪽 가슴이 조금 편해졌어. 반응이 오죠? 이제 그런 걸로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일단 반드시 걸어가잖아요. 자기는 걸어가는데 몸이 이렇게 틀어져서 가는 것 같아. 그게 심장 환자들의 특징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13일인데 소변 자주 나왔어요. 그러면서 발바닥을 보여주더라고요. 발바닥을 맨 처음 사진을 제가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가 막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각질도 있고. 근데 이제 영양요법 하면서 좀 좋아졌다가 여기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교재는 좀 잘 보여요. 왼발 오른발이 달라요. 발바닥이. 자기가 이거를 보면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약사님 내 발바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8월 20일 날. 그리고 16일 날 여기 보시면 귀에서 천둥소리, 왼쪽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가 두려운데 살겠대. 느낌을. 응? 그리고 물풍선 느낌이 사라지고 기름이 많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바위에 껍데기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표현이 좀 다르죠. 바위에 껍데기가 있어? 아 그럼 혈전이 기름이 빠지고 껍데기만 붙었나 봐. 이거 녹여내면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는 절였거든요. 절였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임은 큰 사이즈예요. 절임은. 그런데 떨림으로 바뀌었어. 사이즈가 준 거예요. 자기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맑아지고 눈이 확 트이는 느낌. 좋아지는 거죠. 점점. 이분이 자기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반드시 갈라 그러는데 꺾어져 있어. 조금 있다 걷다 보면 오후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몸이 반대편으로 꺾어간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병이고 이걸 어떻게 약으로 고칠 수 있느냐 맨날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남편이 자료를 예쁘게 안 해줬어요. 이제. 이때가 언제냐? 8월 25일 날. 8월 25일 날 뭔가가 졸졸 흐르는 느낌인데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막혔던 것이 바늘귀만큼 뚫린 거야. 난리 났겠죠. 약국에서 둘이 붙이고 난리 쳤었어. 근데 이제 몸이 좀 토할 것 같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혈압을 재보면 옛날에는 140, 160 나오면 혈압이 120인 거예요. 아 됐다 했지.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8월 25일. 그러니까 15일 지났죠. 보름. 이때부터 소변이 좀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본을 좀 읊어줬어요. 이게 작용을 했다. 그럼 소변이 좀 줄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어지러움과 맑음이 공유하는 것 같다. 내 안에 정서가 좀 잡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9월 1일 날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한 20일 되니까 꺾였다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그러더라고. 신기하죠?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신기해. 그리고 그 전에는 뉴로 AP가 들어가기 전에는 땀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랐는데 뉴로 AP가 들어가고 한 10일이니까 보름 지났잖아요. 땀에서 냄새가 안 나는 처음 날이에요. 비린내가 안 나니까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 날 팔이 너무너무 뜨겁대. 여기 이쪽이 팔이 너무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믿어주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굳었던 증상들이 풀리는데 이게 뜨겁긴 뜨거운데 옛날에 뜨거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응?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역사를. 왜 안 넘어가지?
그리고 너무 넘겼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월 12일이 됐어요. 천천히 지금은 천천히 저 멀리서 퉁 하고 부딪히는 느낌. 이게 뭐냐면 심장에 혈전이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막혔어. 뭔가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건 뭐냐면 피가 나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혈전이 큰 혈전은 녹은 거야. 녹았고 아까 뚫렸다 했잖아. 조금 뭔가 졸졸 흐르잖아요. 그 졸졸 흐르는데 아직은 가늘기만 하니까 멀리 가서 막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될란가? 그러면서 무슨 증상이 생겼냐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겨요? 피부가 열꽃이 생기면서 간지럽죠. 이 사람이 큰 혈전이 녹았어요. 그럼 그 혈전이 녹으면서 발열 반응이 생겨요. 아시죠? 발열 반응이 생겨요. 발열 반응이 생기면서 그 혈전이 그 뜨거움이 땀구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갔어. 왜? 힘이 없잖아 아직. 응?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겼냐? 머리가 가렵고 이마가 가렵대. 사람의 이마는 심장이나 방광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학회에 따라서 얘기했지. 심장이 살려고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의 땅구멍이 아직 힘이 없어서 못 나간다.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팔라겠거든요. 안 넘어가더라. 그래서 약사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돈을 더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운동을 해라. 땀을 빼라. 그래서 아침에는 수영하고 저녁에는 산을 다녔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풀린 거예요. 안 풀려서 제가 먼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8일 한 달 8일 됐잖아요. 눈이 뿌옇대. 눈이 뿌여가지고 안과를 갔다 왔는데 이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약사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저희는 그런 손님 없거든요. 저 별로. 근데 이분이 뭔가를 느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제가 보니까 항생제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하고 진통제를 받아온 거예요. 쓰지 말자. 처방제를 받아왔는데 나한테 약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쓰지 말고 이거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 뭐냐면 뭐예요? 눈이 간이잖아요. 간에서 뭔가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 기름이 빠지고 있죠. 기름이 빠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심장에 이제 피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간 쪽도 채워지면서 간에 있는 쓰레기, 독소, 지용성이 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명현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되면 황반변성 환자가 보여버려요. 코로나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견디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쓰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안 쓰니까 또 더 좋은 반응이 생겼지. 또 여기 보시면 아까 N쪽 엄지 발가락 있잖아요. 아까는 새끼였잖아요. 이거는 엄지 발가락이 빠질 것 같대.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안 좋았어요? 왼쪽이 안 좋았잖아요. 빠질 것 같대. 봐라, 당신 여기 팔 쪽 안 좋았는데 이게 뭐가 조금 바늘로 뚫리면서 아파 죽겠다겠지. 발가락 이제 피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무말랭이가 뚫리면서 아파 죽는 거야. 참아. 진통제 달라고 하더라고. 참아. 못 걷겠대. 참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뜨려면 새벽 2시 같은 통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잠못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뚫리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팔이 저리고 떨리다가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는 거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 신기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다. 당신 그런 거 없었잖아.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허벅지하고 궁뎅이 쪽이 너무 아프대. 발가락이 아프면서. 신기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기다리자. 그러니까 환자도 대단한 거예요. 약사가 그렇게 한다고 또 믿어. 그래가지고 발은 저림이 줄었고 손은 아직 떨리고 몸은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도 지금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9월 21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10일이 됐죠. 한 달 10일. 힘 있는 물살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팔과 다리를 계속 통과하는 듯한 통증인데 시원하다. 바늘구멍에서 조금 커진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걸 딱 보니까 아 이제는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틀어지려고 하는데 볼트로 나사를 조여 놓은 것처럼 틀어지려고 하는 것을 꼭 붙잡아준다. 거의 좋아졌죠. 거의 다 왔죠. 절대 약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림에서 떨림에서 진동으로 사이즈가 줄었다. 저도 사실 이거요 헷갈렸어요. 근데 이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저림은 덩어리가 큰 거예요. 팔이 떨린다 파킨슨 환자 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동, 물결이 치는 것처럼 진동이 느껴진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희 약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10월 18일 날 오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저림이 오면은 몸을 안 움직였대. 왜냐하면 움직이면 자기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죽는 것 같았으니까 피가 잘 못 가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런 증세가 간혹 온대요. 그런데 움직이면 이게 풀려. 많이 좋아졌죠. 움직이면 풀리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직도 왼쪽 손가락은 불편해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접었다가 펴지는 게 훨씬 좋아졌고 제가 봐도 부기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간심, 비, 심하고 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잖아. 딱 이 사람이 잘 체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즙이 없어요. 지금은 잠을 너무 곤히 자. 원래 2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이 이게 4시간 정도 자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회복의 증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지금 내가 그 케이크를 많이 먹어가지고 나타난 그 증상 때문에 죽지는 않겠구나. 그 다음에 목소리의 폭이 우리가 환자가 저 사람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약을 쓸 때 점점 이 사람이 새소리가 되고 옥타브가 작아지면은요 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뜨거운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의 폭이 커져. 그러면 우리가 약을 잘 쓴 거예요. 음역이 커진 걸 자기가 느껴. 이 사람은 노래도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사님 제가 여기 위에와 아래가 소리가 다 납니다.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에 저림이 거의 풀렸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에 쓴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살이 좀 쪘어요. 한 5kg 찐 것 같고 그 다음에 위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어요. 이거를 먹고 나서. 그래서 식탐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가 지금 많이 커졌어요. 제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조절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김용로 약사님이나 우리 오현근 약사님은 기를 쓰고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뉴로 AP를 먹고 다이어트 효과를 봐야 되겠다.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뉴로 AP 안에 용안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 이렇게 만지면 쫀득쫀득하거든요. 그게 수용성이 아니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과의 전쟁인데 그 기름을 저는 별로 바쁘지도 않은 약국 일하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기름을 땀으로 못 빼고 있어. 그러니까 그 땀이 그 기름이 다시 살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땀으로 빼내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골다공증 환자를 살을 찌워야 돼. 완전 말라가고 있어요. 골다공증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약을 다 주는데 점점 말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운동을 못하게 해요. 살을 찌우려고. 그럼 내가 만약 살을 빼야 돼. 그럼 기를 쓰고 운동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이 심장 환자분은 살도 좀 많이 빠졌고요. 혈색이 엄청 좋아졌어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지금. 그러면 이 결과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더라고. 오토파지 흐름을 활성화하는 심장 허혈. 심장에 피가 없는 거잖아요. 제관류 손상을 둔화시킨다. 이게 뭔 말인가? 제관류 손상이라는 거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허혈이 일어났던 부위에 다시 피가 흘렀을 때 지금 이 환자분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풀린 거잖아요. 흘렀을 때 일반적으로는 회복이 촉진돼야 할 세포와 조직이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그럴 것 같아요. 세포가 두꺼워봤자 얼마나 두껍겠어요. 혈관 안에 내막이. 근데 그렇게 그 무말랭이처럼 말라있다가 다시 피가 흐르면 찢어져서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분한테 이것만 준 거 아니잖아요. 항산화제도 들어갔고 몇 가지 들어갔거든. 그래서 혈관벽을 짱짱하게 해주다 보니까 좋아진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제관류 손상이 일어나면 그 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가해지면 특히 심근경색, 이분은 심근경색 환자예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중증 환자에게서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 시 주의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역적 손상의 경우 허혈 조직에 혈액이 재관류될 경우 세포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세포 손상을 악화시키고 세포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ischemic reperfusion injury 재관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재관류 시 심장, 뇌, 콩팥이 망가질 수 있어서 완전히 굴러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토파지 2021년 따끈따끈한 거예요. 21년 7월 23일 날 발표된 논문을 저희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은 뭐냐? 재관류 시 자가포식 오토파지는 ROS와 세포 사멸을 감소시켜서 재관류 손상을 완화하는 데 충분하다.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적절한 자가포식 흐름의 유지는 심근경색에서 재관류 손상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임상 치료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죠? 여기까지.